저는 러프버러 대학원 스포츠텍 인스티튜트에서 박사과정을 진행했고요. 아디다스 본사 이노베이션 팀이랑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연구 주제는 축구와 디자인 툴 관련해서 4년 6개월 동안 진행을 했고 6개월은 이제 익스텐션 펀딩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됐죠. 저는 수업은 아예 없었어요. 수업이 있다는 분들도 봤었는데 이제 러프버러 대학교 말고 다른 대학교에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없었고 저희 연구소에 있는 다른 박사생들도 수업은 아예 없었어요. 가르치러 들어가는 거는 가끔 이제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너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냐, 수업 시간에. 이런 거에서 들어가는 적은 있는데 수업을 들으러 가는 적은 없었어요. 저는 몇 번 있었어요. 특히 제가 박사과정 끝나고 리서치 어소시에이시라고 글로벌 스포츠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을 개발하는 팀으로 일을 했는데, 우선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러프버러 대학교 내에 스포츠 회사들의 연구팀이나 그런 조그만한 부서들을 콜로케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에코시스템, 생태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걸 만드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학교의 리서치는 학생들이니까 회사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회사들도 학생들의 이득을 볼 수 있고 학생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에코시스템이라는 건데, 제가 그 팀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느낀 게 러프버러가 워낙 평판이 높으니까 스포츠 회사들이 같이 일을 하려고도 되게 많이 하고, 평판이 좋은 교수들이 몇 분 계세요. 특히 회사랑 같이 연구를 진행하시는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 정말 오랫동안 일을 같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아디다스랑 거의 20년 정도 일을 같이 하셨으니까. 근데 그런 네트워킹하고 인프라가 되게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영국 올림픽 선수들 있죠. 올림픽 선수들뿐만 아니라 내셔널 애슬릿 팀 선수들도 러프버러에서 공부하면서 운동하면서 학위 받고 하니까 학교에서 계속 베네핏을 받는 거예요. 학교에서 뭐 스폰을 해준다거나 운동 시설을 제공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네트워킹이 진짜 잘 돼 있어요. 저는 저 리서치 인스티튜트에 올림픽 선수 있었어요. 필드하키. 2020년 도쿄 가서 동메달 땄잖아요. 영국이 여자 네. 필드하키 팀. 그 선수 중 한 분이 저희 과 그 박사 파트타임으로 들어왔어요. 그분이 동메달을 갖고 학교로 온 적이 있죠. 제가 아는 부분은 그분 한 분인데 되게 많대요. 이게 아무래도 스포츠텍이 학교 끝쪽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박사를 하다 보면 학교의 다른 부대를 이용할 그게 없으니까 저희 사무실에만 있는데 학교 잘 돌아다니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근데 케바케라 그래야 되나? 학교마다 다르고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러프버러 대학교 스포츠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박사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석사가 없었는데 이제 새로 생겼죠. 올해 처음 생긴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제가 박사 처음 하러 갔을 때 러프버러에서 스포츠텍 학사를 공부한 애들이 박사를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걔네들은 다 석사 학위 없었어요. 10명 중에 8명이 석사 학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사 끝나고 바로 박사였어요. 다. 이제 석사 학위를 갖고 있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는 다른 대학교에서 석사를 하고 러프버러로 이제 박사를 온 경우였죠. 아디다스 쪽에도 맨 처음에 이메일 보낼 때도 물어봤어요. 나 석사 학위가 없는데 바로 지원을 해도 되냐? 그랬더니 된대요. 지원하고 이제 인터뷰 돼서 교수님들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석사 학위가 없다, 학사밖에 없는데 진짜 지원해도 되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도 아, 이게 되는구나. 처음 알게 됐죠. 근데 이거는 영국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도 케바케인 것 같아요. 학교마다 다르고 디파트먼트의 규정에 따라 다르고, 영국 애들 중에는 대부분 다 펀딩을 받고 하죠. 한국인 유학생들 중에서도 펀딩 받는 분들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학생들은 끼가 다르고 하니까 이게 또 과마다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알고 보니까 공대 쪽은 펀딩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인문계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쪽은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저는 학비하고 생활비까지 다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제가 따온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랑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펀딩이고 제가 그 밑으로 이제 들어가서 박사 학생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펀딩을 따온 건 아니에요. 네. 한 적 있어요. 박사과정이 진짜 너무 힘들고, 아, 내가 진짜 너무 아는 것도 없고 바보 같다,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거의 뭐 매일 있었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 석사를 하고 왔으면 좀 괜찮았을라나? 왜냐면 석사를 하면 그래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생각해볼 시간이 좀 더 있잖아요. 아, 박사를 할까 말까 하면서 학문 계속 배워보면서, 아, 물론 저도 학사 때는 공부를 더 하고 싶었죠. 근데 펀딩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럼 나 여기 지원해볼까 해서 지원을 한 거거든요. 이 공고를 받고. 근데 진짜 힘들 때는 이거 박사를 왜 시작했지라는 그런 후회 들 때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석사 했으면 좀 나았을라나? 그런 생각 많이 했죠. 돌아가고 싶지 않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경우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차 때 교수님이랑 일주일에 하루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아디다스랑도 일주일에 한 번 하고 2년차 때는 2주에 한 번씩 미팅을 했어요. 3년차 때 다시 일주일에 한 번, 4년차 때 2주에 한 번 이렇게 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회사가 원하는 방향? 그러니까 회사에 연구하는 방법이랑 학교에서 연구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이거를 밸런스 맞추는 게 진짜 너무 어려웠고, 어떤 결과를 제가 얻었어요. 그거를 이제 회사 쪽에 얘기를 하면 회사 쪽은 그래 잘했다 다음 쌤 넘어가자 이렇게 되는데, 교수님들은 왜 그렇게 했어? 어떤 방법을 했어? 그 방법 옳지 않은 것 같은데 크리티사이징이 들어가요. 그게 사실 박사 트레이닝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크리티사이징 하는 거. 그래서 특히 박사 초반에는요, 이상하다? 아디다스가 원하는 쪽으로 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제가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진짜 교수님한테 아디다스가 좀 좋아하던데? 이렇게 하니까, 근데 교수님이 너 박사 하기는 아디다스가 주는 거 아니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을 차렸자, 내가 지금 따라가야 될 사람은 아디다스 쪽이 아니라 학교구나. 근데 이게 아무래도 스포츠텍에 다 펀딩 받고 하는 박사 학생이 많으니까 얘네랑 이런 얘기를 해보면 정말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요. 교수님들이 항상 회사의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연구를 해라라고 말하거든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회사가 내준 숙제를 하고 있는 거다. 회사가 내준 문제를 풀지 말아라. 연구를 해라. 문제를 푸는 건 연구 없이 풀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연구할 거를 그 문제 안에서 찾아야 돼요. 저 맨 처음에 공부 받을 때 PhD 타이틀이 주어지거든요. 어떤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할지. 근데 엄청 제너럴한 퀘스천이에요. 그 문제를 푸는 게 맞죠? 박사를 시작하면서. 근데 그 안에서 연구할 거, 그러니까 아카데믹 노벨티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아카데믹 노벨티가 박사 학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안에서 아카데믹 노벨티 그리고 오리지널리티를 찾아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저도 2년차, 3년차 때까지만 해도 문제는 풀었었어요. 근데 거기 아카데믹 노벨티하고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서 그걸 찾는데 진짜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없었어요. 가끔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실험 들어갈 때 보조로 약간 어시스턴트로 들어가서 학생들 실험기구 어떻게 쓰는지 보여주고 이런 거를 했었었죠. 그런 경험은 있는데 제가 뭐 따로 티칭을 하나 맡아서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디펜스 혹은 바이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술 시험이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제 논문을 갖고 제 분야의 교수님들과 같이 제 논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썼는지 확인하는 겸, 러프버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제가 논문을 쓰고 학교에 내요. 그러면 익스터널 이그자미너, 그래서 러프버러 대학교 교수님이 아닌 다른 학교 교수님, 그리고 인터널 이그자미너에서 러프버러 교내 교수님 한 분 해서 제 논문을 그 두 분한테 보냅니다. 제 논문을 읽고 바이바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도 그거를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그자미너들을 체크를 한대요. 학교에서도. 저희 교수님이 익스터널 이그자미너는 이분, 인터널은 이분이라고 하겠다라고 학교에 보고를 하면 학교에서도 이제 체크를 한대요, 따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도 한 3시간 반 정도 했어요, 바이바. 주로 이제 제 논문에 대해서 제가 낸 논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초반에는 전 기억에 남는 게 철학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처음 질문은 너의 논문을 서머리 해달라 이거였고, 그 다음 질문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유니버시티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그리고 유니버시티 내의 리서치 인스티튜트에서 일을 해봤으니까 유니버시티 내의 리서치 인스티튜트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과 회사의 리서치 팀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어떻게 다른지, 뭐가 다른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했어요.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이거는 사실 제 논문이랑 크게 연관은 없는 건데 저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 그런 거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연구가 필요한가? 왜 연구를 하냐? 저한테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논문 이제 첫 장 들어갔죠. 딱 진짜 첫 페이지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쫙 읽어요. 제 거를 읽더니 제가 이제 단어 중에 서브젝티브 베이스드 테스팅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사람이 참여한 실험을 서브젝티브 베이스드 테스팅이라고 썼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서브젝티브 베이스라는 단어를 썼니요? 그래서 사람이 참여한 거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썼다고 했더니, 그럼 사람을 가리킬 때 서브젝티브라는 단어가 쓰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네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죠. 나는 영어가 내 모국어가 아니고 다른 논문들에서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 그랬더니 페어하대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20년 정도 이렇게 에듀케이션
포지션에 있는데 리서치 필드에 있는데 자기는 그 단어를 안 쓴대요. 자기는 파티시펀트라는 말을 쓴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이거 되게 필로소피컬한 퀘션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그제미너가 PhD가 필로소피 오브 닥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 그러니까 사실 제 논문에 대해서 이제 고스를 할 때는 자신도 있고 제가 아는 거를 다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런 좀 철학적인 질문 그런 거 할 때는 되게 재밌었어요. 신기하고. 근데 그리고 또 제가 논문을 이제 쓸 거 아니에요. 논문 막 쓸 때 바이바 이제 또 준비하면서 설마 이런 것까지 물어보겠어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걸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다 물어봤어요. 제가 연구하면서 조금 좀 걸리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혼자 좀 메모하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다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확실히 교수님들하고의 미팅이 도움이 진짜 많이 됐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박사과정 하면서 교수님들 미팅 때마다 너무 들어가기도 싫고 그랬는데 결국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이바 끝나고 교수님한테 가서 고맙다. 너와의 미팅이 진짜 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다. 하니까 교수님이 우리가 쓸데없는 걸 물어보진 않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하는 경우 봤어요. 마지막 디펜스. 바이바의 기준이 4개인가 있어요. 패스 without correction. 따로 수정 없이 바로 통과. 두 번째가 패스 with minor correction에서 조금 약간 수정. 수정 기간은 2개월. 그리고 세 번째가 패스 with major correction에서 좀 연구에 좀 크게 좀 문제가 있거나 연구 그런 메소돌로지. 그렇게 되면 이제 메이저 correction으로 넘어가고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이바는 패스했는데 논문을 다시 내야 되는 경우. 다섯 번째가 페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예 그냥. 저는 네 번째 경우를 봤어요. 도중에 드랍아웃 하는 경우도 많이 봤죠. 비율이 한 10명 중에 한 2명? 3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펀딩을 따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펀딩을 잘 따오는 교수님들이 학교에 분명히 있어요. 회사들이랑 연구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 밑에서 이제 박사를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될 확률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조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박사 하신다는 분들이 가끔 만나면 쉽진 않을 거다. 그래도 힘들면 그냥 안 해도 된다. 약간 좀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현실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거고 물론 정말 가끔 가다가 진짜 딱딱딱딱 해서 끝내는 애들이 있어요. 3년도 안 걸려서. 한 10명 중에 1명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고 저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니까 마음을 아무리 다 잡고 먹어도 이제 한 번씩 쓰러지더라고요. 정신력 싸움이다. 저희가 그런 얘기했는데 박사학생들이랑 미팅을 들어가도 계속 크리티사이징 나오고 하니까 내가 바보가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약간 진짜 그렇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정신력을 붙잡고 가야지. 그리고 박사는 학부랑은 진짜 다른 게 학부는 시험을 보면 시험 결과가 점수로 나오잖아요. 근데 노력에 대한 보상이 숫자라는 걸로 나오는데 박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퍼블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 보면은 사이클이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자기 모티베이션도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되고 정신력, 마인드셋 이런 거를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